조선시대 배달의 첫 번째 기억. 1768년 겨울 조선시대 어느 선비의 일기에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냉면은 지금처럼 여름 음식이 아니라 겨울에도 즐겨 먹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음식을 배달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30여 년이 지난 1800년대에는 또 다른 배달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장국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양반들을 위해 해장국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사회계층과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06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문에 음식 배달과 케이터링 광고가 실린 것입니다. 이는 배달 서비스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상업적인 서비스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대에 이미 우리 조상들은 배달 문화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 개항과 함께 시작된 자장면의 여행. 1883년 인천이 개항되면서 한국 배달 문화의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장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890년대입니다. 인천 제물포항 개항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인천으로 건너왔는데요. 당시 화교들이 고향 음식인 중국식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던 간편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05년 최초의 청나라 요리집으로 개업한 공화춘이 자장면을 처음 팔기 시작했으며 그 후 번성하다가 1984년에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화춘은 단순한 중국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 배달 문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화교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끼리만 먹던 자장면이 점차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인천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 알루미늄 그릇과 자전거 벨소리.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의미의 배달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음식점들이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루미늄 그릇에 담긴 뜨거운 자장면과 짬뽕이 자전거에 실려 집집마다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배달 풍경을 상상해보면 참으로 목가적입니다. 자전거에 여러 층으로 된 배달통을 매달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릇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으며 골목길을 누비던 배달원들의 모습 말입니다. 딤섬이나 군만두 같은 중국 요리도 함께 배달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국적인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배달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시절, 자장면 한 그릇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장면 배달이 오는 날이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었죠. 배달원이 자전거 배를 울리며 골목 어귀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달용 그릇을 회수하는 시스템도 정착되었습니다. 배달원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와서 빈 그릇을 가져가곤 했는데, 이는 현재의 일회용 포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릇을 씻어서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고, 이를 통해 이웃들 간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전화의 등장과 배달 문화의 확산. 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전화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배달 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직접 가게에 가서 주문하거나 배달원에게 구두로 주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집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 음식점들은 더욱 체계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집집마다 돌리고 전화번호를 널리 알려 고정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배달 구역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배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배달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장면과 짬뽕 외에도 볶음밥, 탕수육, 팔보채 등 다양한 중국 요리들이 배달 메뉴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한식당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주로 국수나 냉면 같은 면류를 중심으로 한 메뉴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치킨과 피자, 서구 문화의 상륙. 1980년대는 한국 배달 문화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1977년에 림스치킨이라는 첫 치킨 체인점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에 설립하며 국내 최초로 닭을 조각 내 튀겨 판매했다. 1980년대에 페리카나 처갓집 양념통닭 등에서 양념치킨을 판매하며 본격적으로 치킨 산업이 성장했다. 1980년대에 각 가정에 전화기가 보편되었고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외식업이 성장하면서 배달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났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98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다수의 외식업소 출현과 더불어 해외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치킨 배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치킨은 매우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특별한 날에만 시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1980년대 피자헛을 국내로 도입하였던 주역이자 성신제 피자의 창업자였던 성신제 씨 같은 선구자들이 서구의 음식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배달 문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치킨 배달이 본격화되면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의 전환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치킨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더 빠른 배달이 필요했고 기름에 튀긴 음식의 특성상 배달 과정에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자의 등장도 배달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자는 크기가 크고 모양이 특이해서 기존의 배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자 전용 배달 상자가 개발되었고 배달 오토바이에도 피자 상자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대 치킨과 맥주, 한국만의 독특한 조합.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치맥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 온 치킨이라는 음식이 한국의 술 문화와 만나면서 탄생한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양념치킨이 대중화되면서 치킨 배달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과는 다른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치킨의 맛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이는 곧 전국적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1993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내 최초의 오토바이 배송업체인 퀵서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배달을 넘어서 각종 물건과 서류를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퀵서비스의 등장으로 배달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배달 가능한 물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배달원들은 진정한 도시의 영웅이었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골목길을 종횡무진 누비며 뜨거운 음식을 제 시간에 배달하는 그들의 모습은 도시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묵묵히 배달을 하는 배달원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00년대 디지털 혁명의 서막. 2000년대는 한국 배달 문화에 있어 디지털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면서 전화 주문을 넘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맥딜리버리와 롯데리아 홈서비스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이 앞장서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기의 온라인 주문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했고 결제도 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배달원에게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전화 통화 없이도 주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배달 음식의 종류도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중국 음식, 치킨, 피자에 더해 한식, 일식, 분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배달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야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달 전문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식사하는 고객보다는 배달 주문에 특화된 가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배달에 최적화된 메뉴와 포장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과 함께 온 배달 앱 시대. 2010년 배달의 민족이 출시되면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성공 이후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뒤를 이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앱의 등장은 단순히 주문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체 배달 생태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작은 동네 음식점도 쉽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집 근처의 모든 음식점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달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시간 주문 추적, 예상 배달 시간 안내, 리뷰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 고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달 앱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할인 쿠폰, 적립금, 무료 배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배달 음식은 더욱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19와 배달의 일상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이 제한되면서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가끔씩 이용하던 배달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고급 레스토랑들까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호텔 뷔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급 음식들도 집까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배달 음식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배달 음식의 포장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고 모양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포장재와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일부 음식들은 집에서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형태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배달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에서 15분 내에 음식이 도착하는 초고속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배달 문화. 현재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음식 주문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배달 음식은 혼밥족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적당한 1인분 메뉴부터 대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세트까지 모든 상황에 맞는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배달 문화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해주고,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 증강현실을 활용한 메뉴 체험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배달 서비스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배달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사용 가능한 배달 용기 도입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소통하는 문화, 배달 음식을 통해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접하는 기회,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배달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50년 전 한 선비의 냉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